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1, 그러니까 시그널 스페이스로 그 프로젝션 하는 거, 그것을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요. 그러니까 수신 신호가 ROT라고 있을 때, 수신 신호가 있을 때, 수신 신호의 성분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죠. 하나는 처음부터 시그널 스페이스 안에 있는 그러니까 SM of T, 즉 이거 신호 공간은 이건 어차피 처음부터 시그널 스페이스 안에 있었죠. 왜냐하면 신호니까 우리가 원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그널 스페이스 안에 있었는데, 노이즈는 시그널 스페이스 안에 있는 노이즈가 있고 시그널 스페이스 바깥으로 가는 노이즈가 있다는 거죠. 근데 프로젝션을 해버리면 이 시그널 스페이스 바깥쪽으로 가는 노이즈는 전부 다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이 바깥쪽의 벡터는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프로젝션 오퍼레이션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적입니다. 그래서 이 R1 of T, 그러니까 여기 R1, 그러니까 캐피탈 R1,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R of T라는 어떤 신호가 있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phi1T의 성분을 뽑아내게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R2라는 것도 뭐냐면 R of T가 가지고 있는 그 phi2T 성분을 뽑아내게 됩니다. 내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적은 생각을 해보시면 A 벡터하고 B 벡터하고 내적을 했을 때 B 벡터의 크기가 1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B 벡터의 크기가 1이면은 A 벡터하고 B 벡터의 내적이 의미하는 바는 A 벡터가 가지고 있는 B 벡터 방향의 크기를 뽑아내게 돼 있죠. 생각해 보시면 바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적을 통해서 곱해서 적분하는 게 내적이죠. 그래서 곱해서 적분하면은 이 R1이라는 거가 나오는데,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쭉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두 가지 성분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SM,1이라는 어떤 시그널에서 온 파트, 그리고 하나는 노이즈에서 온 파트,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시그널 파트와 노이즈 파트로 이렇게 나누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벡터로 쓰면, 그러니까 R 벡터는 지금 이 R 벡터의 컴포넌트는 사실은 두 개예요. R 벡터의 컴포넌트는 2차원 벡터가 되는데 R1, R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SM 벡터가 있는데 SM 벡터도 지금 2차원 벡터예요. 누구 있냐면 얘하고 있는 거고, N 벡터라고 있죠. 노이즈 벡터인데 노이즈 벡터는 N1, N2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이브폼 채널을 하나의 어떤 그 벡터 채널로 바꿀 수 있죠. 즉 송신단에서 벡터 채널 모델은 어떻게 되냐면, 송신단에서 SM 벡터라는 걸 보냈고 채널에서 N 벡터라는 어떤 노이즈 벡터가 더해졌고, 최종적으로 수신단에서 받는 벡터, received 벡터는 R 벡터다. 이런 식으로 벡터 채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수학적으로 잃는 게 전혀 없이. 그래서 살펴보시면 예제 10-1을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타임 구간에 0부터 ts까지 시그널 스페이스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코사인 2파이 FCT와 사인 2파이 FCT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주어졌을 때, 그리고 오소노멀 베이시스는 지금 이렇게 잡아줄 때 뭐 루트에 2 over ts의 코사인 2파이 FCT 뭐 이런 식으로 잡아줬을 때요. 수신 신호가 SM of t 더하기 N of t일 때 수신 벡터 R 벡터와 잡은 벡터를 구하시오 이렇게 해놨는데요. 뭐 하면 되겠죠. 그래서 R 벡터라는 것은 두 개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가 이것이고 하나가 이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 R of t에다가 phi1t를 프로젝션 한 거죠. 그러니까 R1t를 phi1t에 프로젝션 한 그것과 phi2t에 프로젝션 한 것이 나오고, 노이즈 벡터도 마찬가지죠. 노이즈가 원래 있었는데 그것을 phi1t에 프로젝션 한 것과 phi2t에 프로젝션 한 거, 그것을 우리가 이거는 received 벡터라고 하고 이것은 noise 벡터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시버에서 맨 처음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시그널 스페이스로 프로젝션 해가지고 그러니까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베이스밴드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벡터로 지금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맨 처음에 하는 거는 실제 리시버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안테나를 통과를 하면은 그러니까 LNA를 통해서 이제 신호가 너무 약하니까 일단 증폭을 시켜줘야 될 거고요. 일반적인 무선 통신의 경우에는 신호가 너무 약하거든요. 받은 그 신호들의 그
그러니까 전력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일단 증폭기를 거쳐야 되고요. 그러니까 로우 노이즈 앰프에 가서 LNA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밴드패스 필터링을 통해서 그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밴드에 있는 신호들은 다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베이스밴드로 내려야 되고요. 왜냐하면 RF 쪽으로 해서 굉장히 높게 있으니까. 그래서 RF 쪽, 그러니까 베이스밴드로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치드 필터링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요건 약간 수학적인 디스크립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베이스밴드로 이미 내려오면서 동시에 그 이미 이제 숫자로 바뀌어 버린 거죠. 웨이브폼 자체가.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것과 약간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구현을 할 때는 코사인하고 사인을 곱해가지고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 해보면은 그 신호 자체가 이제 주파수가 베이스밴드로 내려오고, 거기서 이제 적분이던 아니면 이렇게 굉장히 그 샘플링을 자주 해가지고 이 적분하는 오퍼레이션 자체를 그 수많은 샘플들의 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구현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칩으로 그 모뎀 칩을 구현을 할 때.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컨셉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R1T에다가 어떤 Phi1T 성분을 뽑아내고, 그다음에 R2T가 가지고 있는 Phi2T 성분을 뽑아낸다. 이것이 그러니까 리시버 디자인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널 스페이스로 프로젝션, 그것이 리시버 디자인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섹션으로는 10.2에 최소 유클리드 거리 판정입니다. 그러니까 미니멈, 이거 미니멈이고요. 최소는 유클리디언 그냥 유클리드라고 하면 되는데, 형용사니까 유클리디언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거리는 디스턴스고 판정은 뭐 디텍션 또는 디시전, 이렇게 두 말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디텍션 한번 보겠습니다. 별게 아니고 유클리드 거리라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거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쪽으로 뭐 판정을 내려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이 뭐 여러 개 있는데 이게 A점에 가깝냐 B점에 가깝냐 뭐 이 문제인데, 그러면은 어떤 점이 떨어졌을 때 이게 A점에 가깝냐 B점에 가깝냐는 디텍션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리 재가지고 가까운 쪽으로 판정하는 게 제일 뭐 말이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최소 유클리드 거리 판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심볼 오류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면, 수식으로 한번 써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심볼 오류 확률을 PS라고 하면 어떤 M이라는 심볼을 보냈을 때 M 헤트라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 우리가 판정을 한 그 심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M을 보냈고 우리가 너가 보낸 게 M 헤트지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린 거죠. 그러면은 M하고 M 헤트가 똑같으면 오류가 안 난 거고, M하고 M 헤트가 다르면 오류가 난 거죠. 네, 그러니까 오류 확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M과 M 헤트가 다를 확률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수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거는 뭐냐면은 이 PM의 I는 뭐냐면, 그러니까 보낸 심볼이 그 I일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보낸 심볼이 I일 확률일 때, 그러니까 I를 보냈을 때 그 에러가 날 확률, 그곳에다가 이렇게 마치 리니어 컨비네이션, 사실은 이게 마지널라이즈 한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즉 어떤 심볼을 보냈을 때 에러가 났냐, 그거를 따로따로 계산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서메이션 해주면은 우리가 심볼 오류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그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디텍션 방법은 뭐냐면 이제 맵 디텍션이 되겠습니다. Maximum or Posteriori Detection이라는 건데, 뭐냐면 우리가 R이라는 거를 벡터를 받게 되죠. R 벡터를 받았을 때 실제로 그 송신단에서 보냈을 확률이 가장 큰 그걸로 디텍션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바이너리 커뮤니케이션의 경우에, 바이너리 모듈레이션의 경우에 리시버에서 뭐 하냐면 일단 R을 받아요. R 벡터를, 수신 벡터를 받은 다음에 송신단에서 0을 보냈을 확률과 1을 보냈을 확률을 계산을 해서 큰 쪽으로 판단을 내리면 되겠죠. 그래서 1을 보냈을 확률이 크면 1이라고 판단하면 되고, M 헤트가 1이 되는 거고, 0을 보냈을 확률이 크면 M 헤트를 0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0을 보냈다라고 판정을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면은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MAP 판정을 이용할 때, 맵 디텍션을 할 때 한번 판정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은 사진 변조다. 그러면은 사진 변조라는 건 뭐예요? 지금 M이 4인 경우죠. 그러니까 넷 중에 하나를 보내는데 수신단에서 계산해 봤더니 내가 지금 R 벡터, 수신 벡터를 받았는데 0을 보냈을 확률 0.1, 1을 보냈을 확률 0.2, 2를 보냈을 확률 0.4,
그 다음에 3을 보냈을 확률 0.3이다. 그러면 어느 게 제일 큽니까? 얘가 제일 크죠. 얘가 제일 크니까 어떻게 합니까? m 해트를 2, 즉 2로 판정을 내리는 게 맞겠죠. 뭐 비슷하게 자 바이너리 이진 변조다. 그러면 0 또는 1을 보낸 케이스죠. 근데 수신단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0을 보냈을 확률이 0.6, 1을 보냈을 확률은 0.4더라. 그러면은 뭐예요? 0을 보냈을 확률이 더 크죠. 따라서 m 해트가 0이라고 판정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정 기법이 바로 뭐냐면 MAP 판정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최소 유클리드 거리 판정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배운 거는 MAP 판정인데 MAP 판정에서 이 a posteriori probability 이거를 우리가 베이시안 그 확률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써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 요거는 지금 수신 벡터의 PDF가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신 벡터의 조건부 PDF가 되겠고, 요거는 a priori probability라고 해서 실제로 송신단에서 i를 보냈을 확률입니다. 그래서 맵 디텍션을 하면은 맵 디텍션이라는 건 이제 요 확률이 가장 큰 걸로 디텍션 하는 건데, 요 수식 대신에 요거 집어넣어요. 전체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봐요. 이게 집어넣어보는데 문제는 뭐냐? 이거는 argument maximize라는 거는 뭐냐면 요 값 중에 i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가장 커질 때의 i를 바로 지금 m 해트로 대입하는 거죠. 그렇죠? 네. 요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i를 계속 변화시켜 가면서 요 안에 있는 걸 계속 계산을 해가지고 그 값이 최대가 되는 i를 찾아서 그 i를 여기다 집어넣어 준다라는 건데 보면은 여기 수식에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i를 계속 바꾸더라도 분모는 바뀌지가 않죠? 네, 분모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분모가 없어졌어요. 계산하는 게 무의미하니까 그냥 양수니까. 그래서 분자만 남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요 a posteriori probability를 빼면은 우리가 요거는 컨디셔널 그 PDF만 남는데 조건부 그 확률 밀도 함수만 남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 likelihood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조건부 PDF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굳이 그런 용어를 만들어서 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likelihood라고 하고 보면은 그 map detection과 그 ML detection, 즉 maximum likelihood detection은 기본적으로 이 PMI가 똑같을 때는 같은 거예요. 즉 equally likely transmission의 경우에는 그 map detection과 ML detection은 사실은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ML이면 옵티말이다, 뭐 ML 디텍션이면 제일 좋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섹션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